이번에는 전자소자에서 소자 특성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정식이라든지 미분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한 얘기인데요. 소자에서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런 소자 구조가 있고 소스 드레인 그리고 게이트가 문이란 뜻이죠. 이 전기장에 의해서 전하가 흘러가고 못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 해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음, 우리가 트랜지스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 그래서 2차 미분 방정식, 전압의 2차 미분 방정식이 한 것이 0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퀘이션이고, 이 전압이 위치별로 주어져 있으면 공간적으로 미분한 것이 전기장이 되고, 이 전기장에다가 이 물질의 상수인 전기 전도도를 곱을 방량에 따른 전류 밀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포텐셜과 그리고 전류가 다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이런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그, 어, 표현할 때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이제, 여러분 보면요, 2차 미분 방정식은 했는 것이 0이다.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걸 3차원에서는 우리가 식을 표현할 때, x에 대해서 2차 미분, 포텐셜 스칼라입니다. 플러스, 라운드 y 제곱에 2차 미분, 그 다음에, 지방량의 2차 미분이 0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3차원일 때 얘기인데요. 3차원일 때 1차원인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미분 방정식 했는 것이 1차원에 대해서 for 1D에 대해서 보면 얘가 0이란 얘기는 우리가 1차 미분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우리가 델타 H의 V에 X 플러스 2분의 델타 H 마이너스 V에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H 이렇게 표현을 하고, 델타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1차 미분은 여기에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x란 포인트가 있을 때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델타 h고, 그 다음에 뒤에는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h입니다. 그래서 무한소에 해당되는 이 변화에 대해서 포텐셜의 변화는 이렇게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한 형태가 되는 2차 미분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하게 되면 라운드 x 2차 미분 했는 것은 각각 1차 미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델타 h에 라운드 v에 라운드 x에 x가 어디 있었냐면 x 플러스 2분의 델타 h고, 마이너스에 라운드 x에 라운드 v에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h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면 x를 중심으로 해서 2분의 델타 h만큼 되는 위치에서의 1차 미분,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h 뒤로 에서의 델타 h면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쓸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델타 h에 요거를 1차 미분은 델타 h분의 x 플러스 2분의 델타 h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2분의 델타 h만 더해서 v에 x 플러스 델타 h 마이너스의 v에 2분의 델타 h만 빼면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마이너스 라운드 v의 라운드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h는 마이너스의 델타 h분의
x-2분의 델타 h를 중심으로 해서 2분의 델타 h 앞은 x고 2분의 델타 h만큼 뒤는 x-델타 h입니다. 그래서 v의 x-의 v의 x x의 마이너스의 2분, 델타 2분의 마이너스 2분 델타 h에 마이너스 2분 델타 h 하면 델타 h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델타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차 미분, 2차 미분은 얘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델타 h를 나눠줘서 델타 h의 제곱에 그리고 v의 x 플러스 델타 h, v의 x 플러스 델타 h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의 2분의 x 플러스 x 마이너스 델타 h 마이너스 델타 h 그리고 2배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vx 마이너스 2분의 vx니까 마이너스 2v의 x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0이란 얘기는 결국 뭐 어떤 의미냐면 v의 포텐셜의 x에 대해서 2차 미분한 것이 0이란 얘기는 요 위에 델타 h가 0으로 가까이 가긴 하지만 분자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요거를 넣어보면 x 플러스 델타 h 플러스 v의 x 마이너스 델타 h인데 마이너스 2vx가 우변으로 가면 2vx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vx는 x 위치에서의 포텐셜은 2분의 v의 x 플러스 델타 h하고 플러스 v의 x 마이너스 델타 h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x에 대해서 2차 미분한 것이 0이다라는 사실에서 x에 대한 포텐셜이 포텐셜 값은 중심에서의 포텐셜 값은 x에서의 포텐셜 값은 델타 h만큼 더해준 위치 v의 x 플러스 델타 h하고 v의 x 마이너스 델타 h의 중점이 바로 여기 평균값이 양 끝단의 평균값이 여기 중심에 되는 전압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라운드 제곱에 라운드 y 제곱은 0 해도 똑같이 y 방향의 이 위치에서의 요거의 평균이다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 x, y, z에 대해서 다 똑같이 해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차원에 대해서 지금 1차원에서는 x의 위치가 1차원에서는 2분의 v의 x 플러스 델타 h 플러스의 v의 x 마이너스 델타 h가 되고 결국 여기서 뭐가 되냐면 v의 x, y 2차원에 대해서 해보면 얘가 4가 됩니다. 4의 근처에 있는 x 플러스 x, y의 이제 nearest neighbor가 될 것입니다. nearest neighbor. 그래서 nearest neighbor가 되니까 가장 가까운 것이 2차원에서 4개입니다. 3차원에서 몇 개겠습니까? 바로 6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의 중점의 평균값이 바로 그 전압이다. 라는 것이 이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 자체를 우리는 앞으로 이제 finite difference로 difference equation으로 바꿔서 시간에 대해서 바뀐다거나 공간에 대해서는 바뀐다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uncertainty를 주어질 때에도 이 미분 방정식에서 약간의 에러를 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하나 예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제가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텐셜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라이덴 병이라고 있습니다. 라이덴 병이라고 있는데 이제 정전기를 축적하는 도구로 일종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인데 한쪽은 이렇게 모양을 여러 가지로 해서 유리병에다가 밑에 전구를 놔두고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요 속에 전기장 형태로 계속 모여 있다라는 일종의 커패시터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전기 에너지를 보관하는 그런 일종의 전지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이덴 병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는 뚜껑은 100V로 맞춰놓고, 그리고 여기는 비어 있고요. 요 병의 표면은 금속으로 그라운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0V인 거죠. 0V. 그라운드입니다. 이런 피스파이스 같은 거 할 때 그라운드 혹은 0 이렇게 적혀 있는 요것이 이제 그라운드인데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100V가 뚜껑은 100V인데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것에 이제 전압은 0V다. 그럼 요 사이에 전압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해보면 분명한 거는 우리 여러분 생각해도 이게 0V 표면에 가까운 0V이고 다음 1V 2V 이렇게 따라가면서 점점점 이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100V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등전이면이 요 곡선을 따라서 같은 전이면이 이제 100V부터 0V까지 차례대로 낮아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뚜껑은 100V이고 중간 옆에는 비어져 있고 밑에 그라운드라면 차례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100V 90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소자인 경우에 한쪽에 전압을 걸어놓고 전기적으로 이제 어떤 포텐셜을 가지게 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V는 0이다라는 식을 쓰게 되죠. 이거를 이제 아까 델타 H는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델타 H 0을 가까이 갈 때 이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요 H라는 위치에서 X, Y 위치에서 이제 조금 델타 H가 떨어진 곳, 델타 H로 마이너스 델타 떨어진 곳 이렇게 해서 네 군데의 합이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델타 H 0으로 가까이 때만 성립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계산할 때 델타 H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할 수가 없고 이제 일종의 몇 개로 쪼개가지고 해서 이거를 n을 늘려가는 방법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뚜껑을 이제 이거를 한 5개로 나눴죠. 여기에서 이제 했을 때 뚜껑을 100V다. 다음 여기가 0V다. 라고 이제 하고 0V, 0V다 그랬을 때 이 사이에 전압은 포텐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비록 0은 아니지만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해보면 요 중심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네 군데의 평균 점이 여기 중심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0,0V, 0V, 0V, 100V가 되니까 결국 여기서는 중심은 어떻게 되면 4분의 바로 4분의 100이 될 겁니다. 여기는요. 그러면 4분의 100이니까 여기서는 4분의 100 결국 25V가 되겠죠. 볼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4분의 100이니까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중심점을 또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점을 했을 때 이 점, 이 점, 중심점, 이 점 네 군데니까 그럼 이 점은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보면 뚜껑이 100이고 바로 직전이 0이니까 근사적으로 여기는 바로 50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도 50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은 대칭이기 때문에 사실 반쪽만 계산을 하고 나면 오른쪽도 같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트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보면 이 네 군데는 결국 이제 여기를 A 포인트로 잡아보겠습니다. A 포인트는 V의 A는 결국 네 군데의 합인데 네 군데 평균인데 4배의 4분의 1에 이 점은 100입니다. 100이고 이 점은 0입니다. 플러스 50에 그 다음에 4분의 1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4분의 100에 150에 25에 이렇게 하면 175
될 겁니다. 그래서 VA 포인트는 결국 이제 여기서는 4분의 175V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포인트도 우리가 B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가 A 포인트였고, B 포인트를 생각하게 되면, 이런 보면, 여기니까, 결국 V의 B 포인트는, 4분의 100에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이래 되니까 16분의 100이 될 겁니다. 결국 여기 B 포인트는 이런 보는 것처럼 이 포인트는 B는 16분의 4분의 4, 28, 4분의 2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요 4분의 25포인트가 되면 결국 요 지금 4점이 이 점 같은 경우도 4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4분의 175, 4분의 100, 0, 그 다음 0 해서 이제 요 중심 포인트를 잡는다면 요 4분의 100에다 4분 요 C 포인트라 그러면 C 포인트는 4분의 100에 더하기 4분의 175에 더하기 4분의 25에 더하기 0 이렇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요 포인트가 정의되면 다음에 이제 요 포인트가 정의되면 또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파트는 이 포인트도 정할 수 있게 되고 이 포인트 정할 수 있게 해서 중간에서 결국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원래 값을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계산한 것은 이 전체 계산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여기에 포텐셜이 정해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그 전압을 적절히 하게 되면 계속 네 군데를 잡고 여기서 네 군데 중심, 여기서 네 군데 중심, 또 한 바퀴 하고 이것도 네 군데 중심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값이 수렴하는 쪽으로 쭉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 요 네 군데에서 주위에 2차원이 됐을 때 계속 업데이트 됨으로써 여기 전압을 계속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우리가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해당하는 그 축차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반적인 그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자에 있어서 포텐셜이 주어져 있고 그 포텐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진 상태에서 포텐셜을 전체적으로 쫙 그려가는 것을 이렇게 이 표면을 그리드 형태로 쫙 쪼개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포텐셜을 계속 만들어감으로써 그리고 계속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원래로 되돌아와서 그 계산 자체가 수렴할 수 있도록 각 위치에서 포텐셜이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자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에서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소자 특성에 대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자 특성 곡선을 가지고 특성표로 분해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를 피팅해서 이제 각 파라메터를 찾아내어서 그걸로 이제 소자의 분류를 하는 기본 값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소자 전체에 대한 이 전류 밀도, 전압 이런 소자 특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어떻게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바꿔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해석된 파라메터를 가지고 인포메이션과 인포메이션을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그리고 불확실성을 고려한 몬테카를로 방법을 쭉 고려해서 이제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예측하고 전체적으로 그 어떤 곳에 우리가 쓸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소자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기초를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가져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지난 우리가 반도체 소자
그리고 어떤 그 바텀업에서의 가장 그 기본 단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한 포텐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포텐셜 분포라든지 전류 밀도라든지 우리가 소자 특성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분류를 가진 그런 소자인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2주차 때는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씩 다 실습을 해보고 똑같이 한번 이 그림을 갖고 여러 번 반복을 할 수 있도록 반복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서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이 그 2주차 때는 그 소자와 그리고 우리가 소자에서 변수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피팅 파라미터를 뽑아내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한번 직접 연습을 해보면서 개념을 쌓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